그는 유난히도 고운 마음을 가진 24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기보다 미소년에 가까웠습니다. 눈빛 또한 얼마나 고운지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호스피스 병동 식구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염려해주던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5월의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는 심장의 골육종이라는 희귀암으로 신부전에 좌측 흉수가 동반되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심하게 부어 어떤 신발도 신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종 환자를 위해 준비해둔 치마를 입혀주니 편하다며 고맙다는 인사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흡곤란으로 누워서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이면 몸만한 쿠션을 의지해 잠을 청했지요. 고개가 떨궈지거나 작은 움직임에도 움찔움찔 놀라서 잠이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다행히 완화 치료를 하면서 부종이 빠지고 통증이 줄어 호흡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처럼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받고 자식을 포기하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수없이 고민하며 결정을 번복했었다고. 어머니는 오히려 늦은 결정에 대해 미안함으로 그동안 아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어느 상황이든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있을까 생각하며 그녀의 결정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격려의 마음으로 고개짓했습니다. 내가 하나의 엄마가 되고 아픈 자식의 모습을 가슴 미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처럼 증상에 조절되어 다리는 물론 전신 부종이 해결되었습니다. 호흡곤란과 흉통도 사라져서 스스로 복도를 거느렸죠. 운동도 하고 바깥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아들의 편안한 모습에 부모님은 물론 의료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마지막 모습이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국내 암 사망자 중에 호스피스 완화 돌봄을 받다가 인정하는 경우가 2008년 7.3%에 불과했는데 10년 뒤에는 22%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70%가 넘는 수준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 남짓한 숫자에 나 혹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포함되어 고통 없이 살다가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음은 큰 축복입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니나 누나가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죠. 실로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간호사도 누나입니다. 누나, 점심은 드셨어요? 이렇게 바빠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참 국가사업과 관련된 서류 작업으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저 워드 잘해요.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셔야죠. 그는 간호사 누나들의 일상을 더욱 살피며 응원과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쪽 할아버지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할아버지 봐주세요. 다른 환자들을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외부 행사로 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나 어디예요? 외부 일정으로 나갔다 퇴근하는 길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누나 요즘 계속 늦게 퇴근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내일 드릴게요. 나는 선물이 뭘까 궁금했지만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예쁜 꽃다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해요법 시간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꽃다발.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만큼 순수하고 고운 꽃다발이었습니다. 임종 환자를 위한 헌화를 만들어 보기만 했지 이렇게 환자가 만든 꽃다발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에도 충분치 않음을 알기에 도리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보았던지요. 그 고마움에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잃은 모습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고 하네요. 내가 먼저인 요즘 세상에서 조금은 이기적이고 조금은 영하게도 될 법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터치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상태와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모를 리 없는 친구일 텐데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그런 내색 없이 말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친구의 마음 크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나이가 이토록 성숙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상은 조절되고 있었지만 그의 병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1년 같은 하루를 선물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병실은 마법에 걸린 듯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팝콘 냄새가 진동하는 영화관으로,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가상현실 체험까지 그 나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병원 광장에서 무알콜 맥주로 힘내자고 격려하며 호프데이도 했고 입원 후에 한 번도 병원 밖을 나가보지 못한 그를 위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산소 발생기와 휠체어까지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차량을 섭외해서 다 같이 인근공원으로 피크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피크닉을 다녀온 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이용해 서해 바다를 다녀오자는 캠핑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 냄새, 바닷바람, 파도 소리를 느끼기 위해 바다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여행 일정과 세부 계획을 맡겼고 기타 사항은 우리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의 아픔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에 부종까지 상태가 순간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냉정해지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이제는 잘 갈 수 있도록 보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2개월 여의 기간을 잘 보내주었던 아들이었기에 그의 부모님은 무너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모래성을 한순간 휩쓸어가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잠들기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눈을 떠서 가난하다는 목소리로 누나 고마워요 하고 해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고서도 먹먹한 마음에 아들이 손을 잡고 성당을 찾았습니다. 형이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 이야기하자 나의 아들은 작은 초를 들고 와서 밝히자고 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이 무섭지 않게 이 초가 환히 비춰줄 것이라면서요.
초를 밝히고 마음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온님 편안하게 임종하셨습니다. 나지막히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가슴에 울림을 주었던 박노해 시인의 삶의 나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1년 뒤 오늘 삶의 나이를 한 살 더 전해줘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예쁜 편지지에 시를 곱게 옮겨보았습니다. 이제 추억이 될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삶의 나이 박노해. 어느 가을 아침 아잔 소리 울릴 때 악세이려 마을로 들어가는 묘지 앞에 한 나그네가 서 있었다. 묘비에는 3, 5, 8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아마도 이 마을에 돌림병이나 큰 재난이 있어 어린아이들이 떼죽음 당했구나 싶어 나그네는 급히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마을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우리 마을에는 묘비에 나이를 새기지 않는다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오.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사랑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살았구나 하는 잊지 못할 삶의 경험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집 문기둥에 금을 하나씩 긋는다오. 그가 이 지상을 떠날 때 문기둥의 금을 세어 이렇게 묘비에 새겨준다오. 여기 묘비의 숫자가 참 삶의 나이라오.